번째 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잡종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게 이제 기준 제시문을 요약한 첫 문장, 즉 핵심 문장을 써준 건데, 기준의 주제는 잡종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라고 하면은, 요게 핵심이 맞느냐 하면은, 오케이, 맞아요. 근데 쌤이 이렇게 좀 뜸을 들였던 이유는, 이 풀 버전은 요래요. 잡종화란 게 뭐냐면은, 차이를 존중하여 결합을 하고, 이걸 토대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데,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개방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뭐 개방성이 마지막에 강조된 건 맞지만, 잡종화라는 키워드가 핵심 P인 건 맞고요. 결과물로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 요게 핵심적인 Q는 맞다. 그런데 요 녀석은 첫 문장에 살짝이라도 넣어주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좋긴 해요. 잡종화를 기반으로 한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잡종화가 뉴를 만든다는 거. 이거를 조금이라도 짚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 어쨌든 근데 그래도 너무 잘했지. 이게 사실 틀린 문장이라 보는 거는 아니지. 잘 썼어요. 그리고 이 뒤에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해서 명백하게 이게 판단 기준으로서 이제 좋음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시해주고 있는데 좋은 센스예요. 명쾌하게 써주는 거지. 잘했어요. 그 다음 상술이야. 상술에는 요 말이 꼭 나와야 돼. 잡종화는 제시문 4에서도 나오듯이 그치? 출처 표시 이제 하는 거죠. 기준 정리할 때 기준 제시문의 출처 표시를 지금 이 친구처럼 첫 문장에 안 하고 두 번째 문장에 하는 건 되게 좋은 센스야. 왜냐면은 기준을 우리가 교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깊게 한 말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사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쓰면은 이런 흐름이야. 제시문 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걔의 입장에서는 얘는 이렇게 판단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 물론 그게 맞아. 맞는데 조금 더 센스 있는 거는 마치 내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인 것처럼. 잡종화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근데 내 생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떠드는 뇌피셜이 아니고 제시문사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도 이미 증명된 얘기다. 라고 뇌피셜의 근거를 살짝 더해서 마치 이 글 전체가 내 생각인 것처럼 나의 견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실제로 뭐 한양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를 내는 학교들 중에서도 그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경우, 그게 견해 형태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제 자신의 견해를 쓰세요. 혹은 논술하세요. 이런 형태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명백하게 그 네 생각인 것처럼 좀 써봐라 라고 하는 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좋겠는 거야, 대학이. 대학 입장에서 볼 때 기계적인 글이 아니고 진짜 학생이 생각해서 우리가 준 재료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 거야. 이게 좋은 거지, 보기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쪽으로 좀 보이게끔 만드는 거야. 그 작업이 바로 출처를 두 번째 문장에 써주면서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인 이론, 이 필자가, 즉 학생이 진리로 믿고 있는 그런 이론을 내세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말이 너무 길어졌죠? 진행할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출처 표시해준 건 좋은 센스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넘어가서. 근데 이제 말이 길어지지만 이거 표시 아예 안 한 친구도 있어요. 제시문에 출처 표시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냐? 안 된다고 보긴 힘들어. 왜냐면은 대학교 예시답안 중에서도 제시문 출처 표시가 전혀 없고 예시답안으로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당연히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너네한테 이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왜냐면은 이 학생은 평가받는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 이게 갑과 을의 문제라기보다는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학생이 완벽하게 썼으면 출처 표시를 안 해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이 학생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쓴 독해 부분이 있다면 제시문 출처 표시 안 한 것 때문에 1초라도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제시문 가말하는가? 다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그 헷갈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감점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빼는 게 뭐 글자 수 조금 아끼려고? 그건 되게 미미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서 감당하는 리스크가 그 이득보다 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출처 표시하세요. 알겠죠? 이제 제시문을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냐 이런 문제까지 언급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적당히 말을 아끼면서 넘어가야겠다. 일단 더 읽어볼게. 나오듯이 개방성을 사에서도 나오듯이 개방성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대상들 간의 결합을 통해 그치 이거 썼지. 바탕으로 화살표 이질적인 거 그치? 차별적인 것들 간의 결합을 통해 그치? 맞아요. 차이 결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다 짚었네요. PQR 다 짚었고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하다 볼 수 있지. 하나 아쉬운 건 여기 차이 존중 이 부분이 명시가 안 된 건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밑에 가서 여기 이제 어휘 체계를 비판할 때 차이 존중 부분이 쓰인단 말이야. 근데 밑에 가서 적용될 때 쓰이려면은 기준 요약할 때 이게 이미 드러나 있어야 돼. 그래 말이 앞뒤가 맞는 거거든. 앞에서 준비를 이미 한 논리 기준을 가지고 뒤에 가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앞에서 차이 존중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럼 뒤에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앞에선 얘기 안 하고 존중을 뒤에 가선 써먹었다. 이건 비논리적이지. 오케이? 비논리적이야. 설명을 길게 못하는 게 좀 답답하네. 어쨌든 이제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서 존중 얘기를 못했으면은 뒤에서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왜냐면 그거는 독해의 디테일 중에 하나를 놓친 거다 정도로 평가되는 거지. 물론 그게 감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야 붙는 건 아니잖아. 그쵸? 한 3, 4점 감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놓친 건 괜찮은데 비논리적인 건 안 돼. 그거는 뽑기 힘들겠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다. 오케이라고 쌤이 말할 때는 이대로 가면 붙어 이런 소리야. 근데 보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이라고 한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이래요. 이게 중요해야 되거든?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아니 우리가 지금 요약한 중이라서 여기 핵 쓰잖아. 2가지씩 쓰는 게 기본이니까. 물론 2가지씩 많이 정답은 아니지만 2가지씩이 선호되는 거는 사실상 모든 대학 공통적인 권유사항이거든. 그럼 중요한 거 앞에다 쓰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썼어. 근데 이제 와서 상술 2 부분에 중요한 것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혼선을 주지. 이게 중요한 게 돼버리는데 그럼 얘가 핵이란 소리야 최소한. 그렇잖아. 앞에 얘기할 땐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놓는데 여긴 굳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거야. 이게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요약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제시문 전체를 다 읽고 즉 제시문 4를 다 읽고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선별하고 재구성해서 앞에 핵으로 주는 거잖아. 그럼 이미 이제 이 핵이 핵심이고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뒤에 가서 상수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해버리는 게 여러모로 혼선을 줍니다. 좋지 않아? 괜히 했으니까 이거 빼야 돼. 빼야지. 그럼 그 중요한 거 내용이 뭔데? 일단 볼까?
이 과정에서 대상들 간의 차이에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잡종화의 과정에서 대상들 간의 차이, 즉 차이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기 힘들죠. 핵심은 이 친구가 이미 앞에 잘 써줬잖아.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쌤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잡종화의 과정에서 차이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발견해서 중요하다잖아. 이 본질적 가치의 내용이 중요할 거야. 본질적 가치의 내용이 뭔데? 차이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가 뭐야? 제시문에 따르면 얘는 이거라고 봐야 돼.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를 결합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거 창조하는 거가 중요했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본질적 가치야. 근데 이 친구가 요거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썼을까? 라는 거. 그게 확인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글 안에서도 이 본질적인 가치가 명쾌하게 이제 전달이 됐는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교수님이야.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고, 제시문 다 연구하셨으니까 그냥 대충 써도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제로 까는 독자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고 봐야 돼. 중학교 3학년,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이지. 평범한 중3 고1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제시문의 도움 없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글이어야 돼. 근데 지금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다가와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럼 이게 이제 감점을 당할 정도냐 하면은 쌤이 사실 언급했듯이 이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새로운 거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의미 창출이라는 거를 바로 전문장에 얘기했어. 그리고 바로 전문장에서 마지막 서술부에 이 새로운 거 창출이 강조됐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문장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게 역시나 마지막 서술부에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부연관계다라고 인지할 여지가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 창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요. 하지만 이제 오케이는 오케이지만 깔끔하게 오케이는 아니야. 그래서 못 썼다는 게 아니야. 이 친구 기본적으로 잘 썼습니다. 여러분도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음 넘어가서 이제 비판하는 거지. 그러므로 샐러드 그릇 이론은 비판받을 만하다. 잘 썼는가? 이제 이 친구는 쌤 강의를 잘 들은 친구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한 표준 전개차 지켜주고 있어. 주대적 대상 적용 잘 써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출발하는 거 매우 센스 있는 거야. 이 안문단의 논의를 근거로 한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명시적인 표지가 없으면은 이 좀 괴팍한 채점자한테는 시비가 털린단 말이야. 얘는 시비 털릴 거를 좀 잘 차단하고 있죠. 이런 게 안전한 글이야. 얘는 항상 안전한 글을 써야 된다.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이제 엄청 잘 써야겠다 이런 걸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엄청 잘 써야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면은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할 가능성이 생겨. 즉 이제 안전함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생겨요. 이제 그러지 말고 까일 만한 지점들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글을 세밀하게 쓰면 돼. 오케이? 말이 길어지니까 또 넘어갈게. 그러므로 잘 썼다. 샐러드 그릇 이론은 요게 이제 주요 비판 대상인가 라고 하는 거야. 맞아. 샐러드 그릇 이론을 비판하는 게 맞았고 잘했고 비판받을 만하다도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주장도 지금 우리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으니까 비판의 주장을, 즉 구리다라고 하는 주장, 배드다 라고 하는 주장을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출발이야.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릇 이론이 뭐라고 하길래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 나오겠지. 그지? 얘가 뭘 했길래 나오는 거야. 샐러드 그릇 이론은 다양한 민족들 각각의 고유한 문화 그대로를 유지한 채, 그치? 그대로 유지한 채 타 문화들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맞아요. 핵심 잘했어. 유지한 채 조화인 거야. 것으로 제시문 가는 일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쌤이 이거 처음 읽을 때는 제시문 가라는 출처를 다 대상 들어갈 때 언급하지 않아서 얘 이거 언급 안 했나 싶었는데 뒤에 가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문장 내에서 잘 언급을 했으니까 잘했다. 잘했어. 깔끔했고요. 개념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했고. 그럼 이제 비판해야지. 이게 왜 구린지. 이게 왜 구린지 비판하려면 봐봐. 우린 세 가지 검토해야 된다. 하나, 뭐야. 요거지. 개방성은 있나? 이게 1번. 두 번째. 그럼 잡종화를 했나? 이게 이제 차이를 존중하며 결합했는가? 이거지. 3번. 그 새로운 걸 만들었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명백하게 저촉이 되면 그 비판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럼 개방성이 있었어? 개방성 있지. 왜? 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조화를 한다는 건 그 문화들을 개방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썼어. 개방적인 사고는 따르지만. 훌륭하지. 훌륭하지. 그래서 여기 따르지만이라고 하면서 A 곱 B 구조를 만들면서 이 부분은 부분적인 인정이야. 부분적 긍정. 훌륭하지. 잘 썼어. 하지만 이제 깔 거 얘기하는 거지. 문화 간의 차이를 결합하지 못하여. 그치, 차이 결합 못했지. 그것도 소재의 구체성 반영해줍니다. 각 문화의 차이를 결합하지 못해서 그걸 뭘 못 만들어? 뉴를 못 만든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새로움을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추상적인 이론을 반복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보기가 힘들어. 즉 샐러드 그릇 이론이 도대체 뭘 못 만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샐러드 그릇 이론이라고 하는 소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을 반영해줘야 돼. 그게 이제 새로운 문화겠지. 다양한 문화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거가 있어야 좋은 건데 그걸 못했으므로 구리다. 거의 완벽해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잘 써서 처음에 갖고 온 거기도 해요.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센스 있지. 이 말이 없으면 안 돼. 꼭 이 표현일 필요는 없지. 여기 제시문 다시 언급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기준의 근거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명시해 주는 게 안전한 거야. 아주 노련하게 지혜롭게 잘하고 있고요. 심지어 글씨체도 예쁘지. 그치, 글씨도 되게 잘 써요.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읽어볼게. 우리 어휘체계 또한 부적절하다. 우리의 어휘체계가 대상 맞냐? 대상 맞아. 너무 깔끔해. 그게 제시문 나에 소개되죠. 여기가 이제 주장이야. 부적절하다도 되게 무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판의 결론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휘체계가 도대체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상 소개하는 거야. 출처 표시하지. 이제는 나에 따르면 우리 어휘는 남성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여성형 단어이다. 뭐여 이게? 갑자기 잘하다가. 응? 이렇게 읽으니까 알겠지? 주수로 안 맞네.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맞네. 갑자기 이렇게 이런 문장을 썼지? 그지? 갑자기 여성형 단어이다가 뭐야? 우리의 어휘는 이 주어인데 지금 여성형 단어야? 우리의 어휘가? 그죠? 쓰신 분 아마 민망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적이 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이 습관을 가져야 돼. 이 친구 어떻게 돼서 이렇게 쓴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쓸 거야.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렇게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렇게 출발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 어휘체계, 우리 어휘는 남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 있어. 거기까지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쓸 때까지도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쓸 때쯤에 이제 뒷부분을 또 떠올리는 거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렇게 해서 여성형 어휘야 이런 것도 이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두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 두 개가 떠올랐는데 그 쓰다 보니까 이제 한 문장 안에 우겨넣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쌤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문장을 떠올리잖아? 그럼 그 문장을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떠올려,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시문화에 따르면 하면서 쓰기 시작하지 말고, 한다. 할 것이다. 까지 떠올려. 그 내용을. 오케이? 그런 다음에 문장을 써. 이 습관만 제대로 박혀 있어도 너는 절대 이런 실수를 벌이지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 문장력이 좋잖아. 근데 아이디어가 두 개가 막 순간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런 일만 없으면 돼. 알겠죠? 이게 좀 손보다 뇌가 빨라서 내가 충분히 노련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선생님 방금 말한 거 앞으로 습관으로 삼아야 돼. 쌤이 이제 항상 이야기해. 쌤은 한 번 조언해 줄 수 있지. 왜냐 감지가 됐으니까. 근데 너가 이걸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말짱 꽝이야. 습관이 있어야만 시험 상황에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잘 합니다. 항상 이제 모든 게 그래요. 논술만 그려 있어. 뭔가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숙달될 때까지라는 게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자다가 누가 이제 쿡 찔러도 그냥 나와야 돼. 그 정도, 약간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 정도가 되면은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논술 시험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논술 시험 볼 때 글 쓰는 그 마음이나 그 정서적인 상태랄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태가 그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느긋하지 않지. 느긋하지 않고 불안해. 진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제시문 하나 읽다가 제시문 한 두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가슴 철렁대고 막 그래요. 진짜 그래. 글 쓰다가 중간에 막혀가지고 멈춰있잖아? 그때 벌써 이제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래요. 그렇게 초긴장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냥 막 하게 돼. 우리 이제 오르비슈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냥 읽고 그냥 푼다? 그지? 뭐 오르비뿐만 아니고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지. 그의 극플이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 원칙이 사라지는 거지. 근데 원칙이 사라지는 그 수준의 긴장 상황에서도 이게 빠릿빠릿하게 되려면은 내가 그 사용하는 그 원칙, 그 도구에 있어서는 진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도구를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돼요. 그 도구의 최소화가 그래 중요한 거야. 최소화. 왜냐면 최소화된 도구라야 완벽한 숙달이 돼. 그래야지 긴장을 해도 할 수 있고 노련하게 할 수 있고 그래요. 말이 좀 길어졌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을 두 문장으로 서술한 중이야. 미안해. 대상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의 어휘는 남성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성형 단어는 파생형 어휘라서 기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개념적 서술을 했죠. 그 다음에 구체화된 서술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는 하면서. 사실상 이제 사례 나열인데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란 요소가 지금 두 문장 이어지고 있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상술원, 상술투, 구체원, 구체투 이렇게 나열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개념적으로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핵상의 질서를 갖추고 서술하고 있지. 훌륭한 센스야.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면은 사실상 급하게 써도 괜찮은 글이다. 그죠? 잘했어요. 여사장, 여대생, 여류문인과 같이 직업과 교육 대상, 예술적 재능인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성을 지칭할 때는 보조적인 표현을 추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뭐를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괜찮죠? 잘했어. 여기까지 팩트야. 항상 이제 대상은 팩트고 적용부터 미닝이야. 이 팩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걸 이제부터 서술해 줄 거야. 이제 까겠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폐쇄적인 어휘잖아. 폐쇄적인 어휘잖아. 그래서 개방성이 없어.
즉 이거부터 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잡종화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잡종화는 개방성이 기초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개방성부터 없다. 그러니까 잡종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출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3개 다 까는 거야. 그래야지 풀 버전이야. 볼게. 이처럼 남성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사고가 반영된 어휘체계는 수직적 사고라고 이제 개념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쌤이 이제 좀 아쉬운 건 이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안 썼지? 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왜? 폐쇄적인 거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애초에 개방성은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지. 그럼 개방의 반대 뭐야? 폐쇄잖아. 오케이? 대립적 개념을 떠올리는 거 어려운 단어도 아니었잖아. 그럼 비판할 때는 이 대립적 개념을 써주면서 압축해주면 좀 더 편하고 너도 편하고 독해하는 사람도 좋단 말이야. 명쾌하단 말이야. 그 대립성이 뚜렷하니까. 지금 이제 수직적 사고라고 하니까 머리 한 번 더 굴려야 돼. 물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솔직히 채점자한테. 수직적 사고는 폐쇄적인 거 맞으니까 뭐 개방성이 없다라는 게 명쾌하게 전달됐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떠올렸는데 안 썼을까? 혹은 못 떠올렸을까? 못 떠올렸다면 왜 못 떠올렸지? 개방성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게 좀 아쉬웠던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하자면 기준의 어휘들을 기준의 어휘들에서 대립적 개념을 좀 떠올려봐. 떠올릴 수 있어 충분히. 그 단어들을 적용할 때 이제 의미 부여할 때 적극적으로 써먹으면은 훨씬 더 좀 깔끔한 논증, 명쾌한 논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물론 지금도 잘 썼어. 그래서 수직적 사고가 반영된 어휘 체계, 그쵸? 얘는 폐쇄적이라는 거 얘기했고 남녀 간의 차이를 결합하지 않아. 그치? 그 차이를 결합하지 않고요. 아까 쌤이 처음에 말했듯이 남녀 간의 차이 부분에 대한 그 충분한 존중이 없어.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야. 부분은 이제 독해 부분에서 좀 아쉬웠죠. 근데 이 친구는 애초에 1문단, 즉 기준 설정에서도 존중 부분을 서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논리적이긴 합니다. 독해에서 조금 아쉬운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뉴 창조 못하는 거지. 성평등한 어휘 체계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게 그치 잘 써. 이게 구체성이 반영된 뉴를 안 했다 이거야.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다. 배드까지 완벽하지. 완벽하지. 잘했네. 그래서 이 친구는 ABC 중에 뭐 같아? 솔직히 A 나오죠. 얘가 A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래서 A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이제 직접 줄 때 ABC를 많이 주는데 쌤이 직접 첨삭할 때 제 첨삭을 쌤이 하니까 A뿔은 이거야. A뿔은 수석이야. A뿔은 수석 혹은 최소한 과수석. 장학금 받는 게 A뿔이죠. 쌤이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 주는 거야. 잘 안 줘요. 한 달에 뭐 두세 명? 이렇게 밖에 안 나와. A0는 합격이 확실시된 이 정도면 합격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게 A0야. 근데 장학금까지는 모르겠어. 이게 A0지. A-는 얘가 A-인데 되게 잘 썼는데 아쉬운 게 있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러면 A-야. 하지만 분명히 잘 썼어.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잘했어요.